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노입니다. 오늘은 i5 2년 사용기와 1.6 업데이트에 대해서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타사에서 캐논으로 넘어오신다든지 아니면 i5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i5를 사셨거나 i5를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고요. 1.5, 1.6 업데이트는 상당히 엄청난 업데이트고요. 그리고 제가 2년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i5의 가장 단점이 발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진에 있어서는 발열이 없지만 영상에 있어서는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5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AF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타사에 비해서 금액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5 업데이트가 되고 AF의 성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되었고요. 이번 1.6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열에 대한 문제나 기타 등등 영상에 관한 부분들이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열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발열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R7 같은 경우 i5보다 훨씬 작은 바디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K는 안 되지만 7K 오버샘플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 없이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바디인 R5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지만 촬영 시간에 제한은 있습니다. 29분 59초. 하지만 중간에 발열이 뜬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종료하고 카메라를 봤을 때 촬영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거의 29도, 30도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없다는 건 확실히 업데이트가 잘 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편법을 사용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R5를 발열 없이 무한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세간의 말들이 돌았을 텐데 그런저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발열에 대한 업데이트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전자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기운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싸 이제는 뭐 무한 촬영이다 하고 막 돌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촬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확실히 개선이 되었구나 좋구나 라는 걸 느끼고요. 현재 제가 촬영한 분량이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 없이 이 온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부분의 업데이트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 가려운 등을 긁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 대한 제조사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만족하고 R5를 지금껏 사용을 하면서 AF와 발열에 대한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몰리그에서 팬이 달린 어댑트 링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그리고 제조사 역시도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와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고 괜찮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부분을 풀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HIF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JPG로 바디 내에서 전환합니다. 참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영상을 배우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배웠고요. 제가 2년간 한 8만 컷 정도의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이 어느 정도 늘고 주변 분들도 많이 좋아졌다, 괜찮다 칭찬을 해주시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디 내에서 픽처 스타일
뭐 타사 같은 경우 픽처 프로파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찍는 방법과 컴퓨터를 통해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선 보정, 바디 내에서 보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보정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필터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HEIF 파일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압축 파일이라고 하고요. JPG보다는 디테일이나 표현이 훨씬 풍부하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좀 틀리긴 하구나 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JPG가 좋아진 걸 보면 HEIF 파일도 시간이 흐르면 조만간에 많이 좋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과 카메라의 웨딩 본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그때의 그 감성이 사라지기 전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빠른 걸 얻고 그리고 SNS에 게시를 해서 나 결혼했다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진을 찍고 컨택을 하고 보정을 하고 앨범이 나온 데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린다면 그 감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폰이 틈새 시장을 공략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 측에서 먼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핸드폰에게 밀리면 우리의 입지는 없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훌륭한 결과물을 빨리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R5는 전문가용이 아니고 중국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5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스펙이 400만원대 패자스럽죠.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급기가 아닌 중국기를 가지고 그냥 찍었을 때 핸드폰보다 좋은 사진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제조사 측에서도 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로우 파일과 HEIF 파일의 차이가 아주 줄어드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로우 파일이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 대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HEIF 파일이 다른 형태의 압축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4번의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찍든 준수한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EIF 파일이 JPG로 변환이 된다고 해도 LCD만 보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한다는 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서 큰 모니터로 봤을 때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사진이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필드 모니터를 준비를 하신다든가 그 외에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일반 태블릿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보면 사진을 담는 분들도 필드 모니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찍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바로바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드 모니터 혹은 사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아깝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취미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샷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지털 IS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건 써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좀 각 잡고 잘 찍으면 짐벌 없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무빙을 하거나 걸었을 때 편안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 측에서는 광각에 준한다 해서 1535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테스트를 했지만 제가 50mm 1.1을 꽂았을 때도 이거 완전 대박인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70에 200이나 100에 500 렌즈를 썼을 때 딱 움직이다가 포커스가 딱 잡히면 순간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로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 이동이 됩니다. 세로로 움직이면 또 수평이 이동이 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포커스가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풀리기 전까지 딱 잡아준다는 느낌입니다. 대신 그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무빙의 속도가 좀 빠르다든지 하면 내 속도를 카메라가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 큰 화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핸드헬드로 모든 부분들을 거의 100%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각대가 아닌 모노포터 하나면 모노포터에 고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흔들림이 없는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마다 각자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변화를 하면서 제조사들에게 확실한 요구를 하고 제조사가 소비자의 니즈를 판단하고 소비자에 맞게 변화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와 2년 사용 후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 지어 말씀드리자면 R5 대박인 카메라입니다. 지금 2년간 R5를 써오면서 솔직히 저도 이렇게 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이거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왜 안 해주냐.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하면 8K 60프레임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웃기는 거죠. 400만원대에 8K 60프레임이 촬영되는 카메라를 가진다. 그래서 2년간 R5를 사용을 하면서 카메라를 샀을 때 그 떨림, 그리고 잘 샀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써오길 잘했구나, 앞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저는 캐논에서 돈을 받고 리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돈내산 리뷰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R5 이제 정말 가성비인 카메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R7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격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동 레벨, 센서가 자동으로 레벨을 맞춰준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테스트로 영상을 찍어봤지만 찍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떨방이 없는 일반 18, 150 렌즈를 가지고 150으로 줌을 했을 때 환산화각이 어마어마한데 떨림이 없이 촬영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거기에 미치지는 않지만 R5 역시도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저의 선택이 지금까지 옳았고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R5와 함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타사에서 R5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구매를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기존에 R5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찮아서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사진만 찍는데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AF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센서 주변이 녹는 부분이나 단체에 대한 이슈도 줄어들었고 금액도 저렴해지고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R5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완성형 바디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이 된 바디를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건 뭔가 캐논이 작정을 하고 동영상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으신 내용들은 밑에 댓글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